그러면 굵은 선을, 아주 굵은 배선을 이제 도화로 유입해야 되고, 또 이 바닥 표면에 깔아야 되고, 근데 이 굵은 스피커 선이, 이게 지름이, 외경 지름이 한번 볼까? 18mm입니다. 예, 두껍죠? 18mm면. 근데 요 세 가닥이 요 바닥에 고음, 중음, 요 도화의 미드 베이스, 요리 깔릴 겁니다. 그거 까는 요령하고, 또 차주가 사용했을 때 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고, 또 이 피복이라는 것이 두꺼운 이유가, 실제 요 안에 이만큼 두꺼운 건 아닌데, 피복이 두꺼운 이유는 이제 외부 노이즈, 내부의 차의 모든 그 전기, 파장, 전자파, 공기 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주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내는 파도 있고, 또 우리 핸드폰, 휴대폰, 모든 공기 중에는 전파 파장이 있죠. 그런데 그 차 안에도 그 파장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모든 파장들이 이 스피커 요 안에 심선에 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게 요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선 사이에 소리 에너지가 지나가는데 이리 오겠죠. 근데 그 파장들이 툭툭툭툭 하면서 소리 에너지가 100이 오면, 쉽게 설명하면 소리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오는데, 외부 파장이 펑펑펑펑 때려 가지고 20이 찌꺼기, 파장은 음악적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이 섞여서 우리 귀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순수 그 소리를 그대로 싹 갈고 댔고 스피커로 입력해 주는 게 아무래도 깔끔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냥 외부 파장을 차폐라 그러죠. 차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심선은 두꺼운 거죠. 10게이지인데, 그 오디오 플러스, 바 1750입니다. 이거는 이제 6N이고, OCC 동선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하이파이 오디오에는, 5N, 6N, 7N, 그 정도를 많이 씁니다. 이게 OCC 선, 지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OFC는 일반적인 이제 동선의 어떤 등급을 매길 때 이야기하는 거고, OCC는 이제 좀 고급, 이게 만약에 이 구리의 한 가닥을 탁 잘라가지고 핸빙행으로 막 확 확대했을 때 그게 불순물이 최소한으로 없는 것이 OCC 선입니다. 그리고 OCC 선에서도 이제 4M부터 시작, OCC가 포함되지만은, 범주가 들어가지만은, 실제는 이제 5M, 6M부터 이제 OCC 케이블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N에서 7N 그 사이에 많이 쓰고, 동은 OCC가 이제 8N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OCC라도 6N보다는 5N보다는 6N이 조금 더 단단하고 불순물이 없다, 이리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매댄 그거는 99.99%다 그러면 4N이고, 99.999다 그러면 5N이 됩니다. 9가 5개니까. 그럼 99.999%다 999%다 그러면 9가 6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6N. 그럼 99.99999 이랬는다 그러면 이제 7N이 되겠죠. 이제 99.99999가 많을수록 그 불순물의 함량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리는 일단은 8N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뜻이고, 만약에 4N하고 8N하고 탁 깔았는데 8N이면 소리가 더 좋겠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 요리 소리 에너지가 지나갈 때 불순물이 없으면 그만큼 잘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수 원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N이나 6N 이상을 쓸 때는 요 보내주는 헤더의 신호,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어떤 신호의 등급, 그리고 파워앰프 증폭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등급, 이게 품질이 좋을 때 그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6N입니다. 이거는 6N인데 6N의 구리선을 10게이지로 해서 똑같이 쓰는 거와
8N 제일 고급 등급, 이제 9가 2개 더 붙는 거죠. 소리가 9가 더 좋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먼저 설명했던 피복의 굵기에 대해 설명했지 않습니까? 피복이 이게 굵으면 굵을수록 작업의 난이도는 힘들어지죠. 홈 오디오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피복이 그럼 판매하기도 힘든데 왜 굵게 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외부 노이즈 차폐, 순수 원음의 소리가 가는데 차폐가 안 돼 있으면, 잘 안 돼 있으면 그 전파 파장, 그리고 또 그 외부 노이즈 파장 외에도 차 안에서도 이렇게 전자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전자장치가 많기 때문에 시동을 탁 걸면 거기 모든 기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파를 일으키죠. 우리가 전기 매트를 켜면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전기가 흐르는 데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모든 전자 부품들이 서로 어떤 일을 정해진 일을 하게 작동하게 되면 거기서 노이즈 파장을 공중으로 띄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차 안에는 더 많겠죠, 외부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고급 배선들이 없을 때는 요리 깔았을 때 노이즈가 나면 이 배선을 살짝 공중으로 들면 노이즈가 안 나고 이 살라면 찌리리리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쪽 당기면 거 안 나고 다시 이렇게 가져가면 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는 이제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배선 주변에는 그런 파장이 강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파장이 스피커를 통해서 안 들리더라도 미세하게 다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깔끔한 소리에서 그 들릴 듯 말 듯한 파장이 타고 들어오니까 또 그거는 또 손해가 보겠죠. 아니 8N이 차폐가 잘 안 돼 있는 배선이고 6N 9가 2개 모자라는 6N이 이렇게 차폐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외부 파장을 막아서 덕대는 기고 8N은 외부 파장을 덜 막아서 눈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노이즈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차폐가 잘 돼 있는 것과 차폐가 덜 돼 있는 9가 2개 붙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좋다?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이 무조건 높다고, N 수가 높다고 장땡이는 아니고 이 차폐의 중요성이 굉장히 차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홈에서도 이 차폐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한 번 깔면 다시 드러냈다가 다른 거 넣어 볼 수 있고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홈에는 이 케이블 차폐가 잘 돼 있는 케이블을 같은 6N이라도 탁 깔아보고 또 차폐가 덜 돼 있는 스피커를 홈에서는 끼다 뺐다 바로 되지 않습니까? 탁 깔아보면 소리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폐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요 안에 심선의 방향 같은 그 식게이지라도 또 그 구리의 그 편조 방법에 따라서도 또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차폐가 잘 되어 있으면 깔끔한 소리가 난다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에 좀 전에 설명했죠. 이리 갔을 때는 노이즈가 띄우는데 요리 떼면은 또 안 띄워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는 옛날에 실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차폐가 잘 되어 있으면 이리 가도 그 노이즈가 적고 차폐가 약한 이런 선들은 차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약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리 가면은 나는데 요거는 요리 가면은 안 난단 말이죠. 이 차폐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귀에 안 들리는 그 소리도 우리가 모르게 습기 들어온단 말이죠. 앰프가 한 등급 낮은 것처럼 그런 깔끔한 소리가 덜 나는 한 등급 높은 앰프를 했는데 한 등급 낮은 파워 앰프를 장착한 것처럼 그 잡음 같은 건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의 순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등급 높은 앰프를 달아도 차폐가 정확하지 않으면 한 등급 낮은 앰프 단 것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 차에는 이 차폐가 잘 되어 있는 이 선을 쓰는 겁니다. 작업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 굵은 선이 요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 안에 자바라 튜브 쪽으로는 이게 못 들어가죠. 문 닫힐 때도 부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런 쪽에는 전기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리 타고 와서 요리 들어갈 때 딱 입구까지 박힐 때까지는 이 차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또 차폐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 익스팬더를 이렇게 제가 추가로 씌웠죠. 익스팬더. 요건 제가 이제 추가로 씌우는 겁니다. 이 익스팬더가
외부 차폐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도 보호할 수 있고, 이제 더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비싼 케이블인데 지저분해지고, 근데 막 끓기고 이러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차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이렇게 입히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 케이블 작업할 때도, 요런 거는 이렇게 잘 미끌미끌 안 하는데, 요런 거는, 미끌미끌하게, 매끌매끌하게 좋습니다. 그러고 또 좀 더 마음 놓고 이렇게 당기고 밀어도, 기스 갈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기스 간다고 돈 물리내라, 자주가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싼 거 쓸 때는 이러한 추가 익스팬더를 꽂아서 케이블도 보호하고 아까 설명했던 차폐의 기능도 높이고,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왜 이 굵은 것을 깔려고 이렇게 하는지. 아, 저 사람 비싼 거 팔아서 돈 벌이려고 그러나? 절대 아니다는 거. 이제 요 비싸고, 이제 차폐가 굵은 거는 작업비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일이 많고, 또 시트도 확실히 안 들려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것이, 근데 결국은 이제 소리 좋으려고 하는 거죠. 요 안에 이제 선이 무거우니까 스피커에 탁 장착됐을 때 이 선이 공중에 떠가 있으면 이 하중에 체결되어 있던 그 부분이 자꾸 이제 무리가 가겠죠.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안 좋아지겠죠. 그래 이 선이 바닥에 살짝 댈 수 있는 만큼으로 딱 되어 있으면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바닥에 살짝 받치가 있으면 요 이제 무게 중심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넉넉하게 뺄 겁니다. 그러면 요리 들어가서 요 빠져놓은 다음에 바닥에 가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한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이제 요 정도는 벗겨야 요쯤에 요쯤은 이제 벗겨야 됩니다. 요쯤에서 피복을 이제 까보겠습니다. 일단 요 까야 한 번 더 점검. 여기서 박치기 하고 우리 들어와서 요쯤 된게 조금만 더 해도 되겠네. 요 정도 해도. 그럼 요거는 이제 피복을 칼이 예리하니까 안에 실제 그 동구리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을 손상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끝에 두께가 한 1차 외피가 한 1.5mm, 2차 외피 하얀기 한 1.5mm, 한 3mm 가까이가 실제 피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이제 특수한 이제 섬유로 되어 있고, 그럼 살짝 이래 보고 갖고 제끼보면 이렇게 제끼보면 이걸 제껴야 됩니다. 제끼 가지고 이래 하면 여기 살짝 벌어지죠. 예, 벌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강력한 외피 1차, 2차 붙어 있습니다. 그걸 빼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쭉 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칼질을 해서 화면에 보이죠? 요 칼질을 해서 요거 좀 이게 이 안에 보면 심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빳빳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얇은 것들이 삥 둘러 꼬여 있는데 실제 안에는 빳빳한 전센터에 빳빳한 심선이 한 1mm 될려나 있습니다. 단심선 구조로 있고 그 외부에 삥 둘러 부드러운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뻣뻣하죠.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게 맞게 감겨 있는 거 풀었을 때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것을 일단 한번 까보면 어느 정도 칼질의 깊이를 해야 될지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 안쪽은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요것만 잘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힘으로 그대로 조금은 부족하게 힘을 조금은 부족하게 해야 당길 때 찢으면서 어디까지 가나? 저까지 가야 되네.
욕심내서 푹 자르면 안에 것까지 자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 하고 실제 안에 것들 내고 요게 차폐의 가장 큰 1차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피벗이 종류로 되어 있고 테프론 종류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섬유를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케이블 회사에서 만드는 노하우겠죠. 좀 다르죠. 이렇게 빼면 빠지죠. 찢으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이 안 해서 안 찢어지는 거죠. 살짝 조금만 더. 안쪽에 이제 2차 피복이 칼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렇게 물호수 같은 게 있죠. 요게 이제 하얀 게 2차, 요 갈색이 1차입니다. 요 두께가 피복의 두께가 한번 보면 3.1좀 되네요. 3.1, 3mm 보면 됩니다. 3mm. 그 이제 1.5좀 되네. 여기는 딱 붙어 있고, 이게 방어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피복, 그 외부의 파장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 피복은 외부 차폐,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이제 습도,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극한의 추위와 더위.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망을 할 수 있죠. 단열 역할. 예.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은 속에서 지나가는 그 소리의 에너지가 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또 아주 이제 이런 게 얇은, 이런 것, 이게 뭐,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리의 영향을 어떤 재료로 하면 소리가 잘 날 수 있을까? 요 이제 케이블 회사에서 연구해서 만든 기겠죠. 주로 보면 이런 종이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많이 뜯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가 어떤 회사는 또 다른 또 스타일의 종이고, 어떤 회사는 또 이런 습자 같은 종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 어떤 소리를 내주나 그런 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항상 있더라.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고, 여기 이제 얇은 것도 있고 질긴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또 우리가 또 저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100% 못 막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만큼 두꺼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들어온 그놈을 이 실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직물 소재가 또 이제 차단을 합니다. 그 카오디오 뭐 음향기기 모든 것은 노이즈, 전기 노이즈와의 싸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구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또 차폐가 잘 안 되면 또 그러한 또 손해를 보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폐가 되어 있는 걸 쓰려니까 이게 이제 작업성이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얇은 선,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갖고 뭐 돈도 이제 적당하게 쓰는 시스템에다가 일이 굵은 거를 좋다고 막 들이대고 팔고 이러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내한테 많이 난감하려고 비싼 거 막 갖다 붙이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올게요. 그럼 안 오지요. 100%안 오죠. 100%. 그러니까 이런 걸 권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이걸 이해시키는데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이는 실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뭔 역할을 하고, 뭐 다른 회사는 이런 걸 쓰는데 이 회사는 뭐 이걸 썼기 때문에 이 선이 더 좋은 거라요. 자꾸 막 설명하면 그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설명해 요는 거, 요거 막 얍시랴 해가지고 이거 깔 때도 좋고, 차 뭐 카페트 뜯을 필요도 없고, 카페트 뜯으려면 또 차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얇은 거요 쫄대 풀어서 서로 깔아가지고 다 뭐 이게 막 어느 도금에다가 요리 설명하면 그게 더 잘 묵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장사는 해야 되고, 그 손님이 기분 좋게 작업을 해서 소리 잘 나면 되겠네. 그래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본 거고, 요거는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이게
그러고 또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3시간이면 됩니다. 그 뭐 손님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디오 많이 달아본 사람은 3시간이면 됩니다 하면 저 새끼 저거 사기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3시간 만에 뭐 수백만 원치를 단닥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제대로 되는 긴 줄 알고 예 해주세요. 작업이 빠르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근데 뭐 저는 뭐 만약 몇백만 원치를 좀 덜만하게 한다. 그럼 뭐 하루 만에 힘들고 1박 2일은 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 되겠지. 근데 그 사람 그럼 뭐 제가 차를 당장 못 쓰니까 차가 시간 되는 날 다시 가지러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이리 가지 않습니까? 안 옵니다. 아이, 뭐, 참, 막히는데, 뭐, 작업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이틀씩 걸린다 하고, 뭐. 아, 물론, 뭐, 여러 명이 일하면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이제 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작업을 디테일하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장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선도 뭐 적당한 거 쓰고 이래야지 이 좋은 거 쓰고 까는데 시간 걸리면 그거 뭐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장사치기 할 때는 또 다른 행태로 간다. 장사치기라는 말을 써서 좀 거시기 한데 저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 안 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선이 요 안에 그 자바라 쪽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이 선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제 그 차폐를 한번 해주고 그래도 피복이 요 배선 안에 요리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차폐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펜더로 요 사이즈에 맞는 걸 해서 또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씌울 필요고 테이프 좁게 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뭐 교랑 하나를 뭐 할 때도 원래 우리가 이론으로 뭐 할 때는 항상 이런 건 반드시 차폐를 해야 됩니다라고 될까 알겠습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근데 이런 건 까고 그냥 노출돼도 까셔도 됩니다.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교과서는 교과서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교과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씌워야 맞다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작은 거, 요것도 더 좋은 거로, 더 두꺼운 거로 하면 되겠지만은 또 들어갈 때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전기 테이프도 차폐가를 하는 거죠. 많이 감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굵은 피복을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차폐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의 설명이죠. 차폐 중요성에 대한 설명. 그래도 이제 요만큼 다 하면 이게 뻣뻣해집니다. 이게 얄랑얄랑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감아보면 뻣뻣해지죠. 뻣뻣하게 잘 안 움직이죠. 요거는 잘 움직이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당기면 이렇게 쭉 당기면 쫙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 요만큼은 섭비가 서로 벌어져야 되니까 노출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감아서 고정해야 되죠. 이게 약간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매끌매끌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접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쫀쫀하게 좀 넓은 범위로 감아서 어차피 문짝 안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괜찮으니까 내구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서 이만큼 가서 좀 당겨가지고 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파워앰프가 보이는 부분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좀 이따 이거 넣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앰프가 보이면 눈에 비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기능성 위주로만 작업한 거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 원래 요 자체도 피복이 생각보다
예, 두껍습니다. 피복이 두껍죠. 이 자체도 두꺼운 거라요. 이거보다 더 두껍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이런 게 이리 들어가는 것보다 이만큼만 들어가도 충분한데 이걸 한 개 더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것을 이제 원래 이것도 막스는 아닙니다. 막스보다는 조금 위에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선이 가늘고 또 이게 굵으면 뭐가 좋느냐, 저역의 통과, 저역 신호의 전달이 좋습니다. 굵으면 큰 동아줄처럼 굵을수록 저역 신호에 좋다. 아주 가는 선일수록 고역 신호에 좋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저역도 해야 되고 중역 또 중고역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이만큼만 하면 고음에 좋다. 이만큼만 하면 분명히 이 방금 설명했죠. 분명히 고역 주파수가 빠르게 잘 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늘게 들려서 고역에서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악기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가는 고역은 가능성이 좋다 해서 앰프부터 가는 거를 쫙 깔아가지고 차폐도 잘 안 되는 얇은 선을 깔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차폐 설명했죠. 그러고 고역도 좋게 굵어야 부드러움이 섞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고역도 굉장히 섬세하게 두고 싶은데 나 가는 거 깔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굵은 거 넣으면 부드럽게 들린다 해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고역이 가늘게 생생하게 안 들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N, 2N이나 뭐 3N, 4N보다는 6N을 쓰는 겁니다. 6N을 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구리가 좋으니까 고역도 잘 진행합니다. 고역도 잘 진행하는데 굵으니까 저음도 저항 없이 잘 오겠죠.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굵으면 이제 이게 OCC 선인데도 6N, 7N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나는 이제 고음 아니면 못 살아. 중음도 필요 없고, 중음은 그냥 무드만 넣으면 돼. 나는 고음이 샬랑샬랑하게 너무 그리워. 그런 사람은 이제 아주 가는 단심선, 가는 이제 1mm, 2mm 미만의 단심, 순은, 0.5mm 순은, 단심선, 딱 쓰면 고음이 확 꽃이 피듯이 핍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실험을 해보십시오. 성분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좀 부드러움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제의 투닝이, 그래서 선제의 투닝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제 투닝이란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게 기존 선 깔은 걸 응용해서 요거로 이제 뱉어낼 겁니다. 이 선을 책점 넣을 때는 꼬쟁이나 다른 걸 넣어서 또 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을 응용해서 이쪽에서 뺄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후레쉬를 찾아오겠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을 비추기 전에 이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다 확인 사살 해놔놨고, 장을 좀 패놨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라, 이미 다 이제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것을 다 이제 정해놨고 작업하는 거라서, 이건 작업 속도가 빠른 겁니다. 여기 있었네. 여기 밝은 게 있었는데, 어머나, 요거는 놨고, 제가 이미 이제 봐둔 경로가 있고 해서 그래도 굵으니까 잘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리 되어 있는데 선이 이제 요리 와서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빈 걸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안쪽 방향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두건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배선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로를 이제 이미 혼자 정했고, 이걸 좀 뽑아서 여기에 지금 안쪽에 약간의 제가 여기에 이거는 레자왁스죠. 레자왁스를 조금 묻혀서 저 고무하고 배선 OEM 배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부분에 좀 묻어서 실제 굵은 선이 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해서 조금 레자왁스 같은 거는 지금 미끌미끌하죠. 조금 전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서 자, 뺄 수 있는 만큼 남겨놔야 되니까 우리 하고 그러면 여기서 테이프를 전기 테이프를 감아서 연결해서 이제 쭉 빼내면 딸려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죠. 요거는 지금 손상 없도록 때 묻으면 안 되니까 다시 별도로 이렇게 감아주고 우리 해주고 여기에 왁스를 묻혔으니까 닦아내고 테이프가 잘 접촉이 돼야 되니까 네, 요리해서 이제 요 방향으로 해야 진입할 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이 탁 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을 좀 진입 잘 되게끔 하고 이만큼 굵기 때문에 요라고 테이프 끝은 나중에 뗄 때 알 수 있도록 요 거꾸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요리 놔둬야 나중에 이거 잡고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할 겁니다. 그 전에 요 레자왁스를 한번 뿜어주고 요 입구에 이거는 이제 레자왁스는 전기 피복에 문제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도 일단 요리하고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 입구에서 잘 진입이 잘 돼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다 싸주고 이게 잘 들어가야 일이 수월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 정도 해서 이제 제가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오죠. 그럼 이 끝이 이빨 박치기까지 닦아내고 요 카바가 이제 원래 있었던데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쇠의 중간까지 이 카바에 하네스가 있습니다. 하네스가 꼽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차하고 달라가지고 하네스를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옛날 과거에 우리가 한 90년대 2000년 초에까지 나왔을 때는 이 도어 잭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커넥터를 뽑아가지고 이 안에서 뽑아서 드러냈죠. 지금 바깥쪽에서 하는데 이 차가 그 방식이라서 지금 조금 수월하게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전에 굵은 피복이 차폐 기능을 하는 피복이 굵은 쪽에 있는 데까지 박치기로 확 밀어 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들어왔고 이 선로는 저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얘는 이 선은 요 도어가 내려오는 요 문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문이 닫힐 때 요 장석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배선이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쪽과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리를 미리 잡아보는 겁니다. 배선의 응력을 조금 조절해 가지고 응력이 살아있으면 계속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꺾일 수 있는 부분에 꺾을 수 있도록 해서 안쪽으로 해서 이 배선보다 좀 안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제 완전 안에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은 이 배선이 이리 올 때 요 뒤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편으로 와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 좀 널널하니까 좋죠. 여기 이제 스피커 조여질 조고 나서 넣을 때 이렇게 바닥에 완전 빗물이 고이는 데까지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빗물은 요 아랫단에 홈이 좁습니다. 물골이 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굵기가 아니기 때문에 걸치지죠. 그래서 빗물이 고이더라도 요 물에 담기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고 자, 자리를 다 잡았으니까 문 아까 접어놨기 때문에 풀리지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손을 이제 붓고, 요 배선은 이제 때가 묻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도 얘가 서로 말려버렸네. 그럼 잘라버리고. 이 서로 말려버리면 내가 지금 요 스피커가 여기 M 마스트로, 저먼 마이스트로 M 라인이죠. 제일 고급형입니다. 요는 M 마스트로는 옛날부터 요 스피커 단자가 일반 스피커 단자 형태가 있고, 요 피스로 조는 거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브라켓을 만듭니다. 단가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형태를 고집합니다. 마이너스는 좀 가는기죠.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 스피커 커넥터 단자가 작은 거는 마이너스, 큰 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커넥터를 해도 되고 여기에 직결로 발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 직결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직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이제 이 구리가 잘 까져서 말굽 모양으로 탁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서로 옹기일이 돼 갖고 안 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잘라내야 됩니다. 깔끔하게 딱 존재를 해야 되거든. 일단 자르기 전에 요 피복부터 먼저 필요한 피복부터 먼저 벗겨서 꼬고 나서 잘라버리면 더 좋죠. 말려가지고 불룩해서 잘 안 오네. 네, 됐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그냥 잘라버리고. 요 정도 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거를 조금만 더 자르고. 칼로 띵 돌려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형태 해가지고 요 끝은 머리로 싹싹 자르면 그거 좀 잘하실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게이지의 이제 10게이지 굵기의 선입니다. 이것을 저 스피커에 직결로 물릴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직결 필요 있나? 그냥 뭐 단자 마구 아무거나 쓰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소리 나는데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차폐가 덜 돼가지고 배선 피복 차폐가 부족해서 노이즈를 타게 되면 배선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때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런데 차폐가 약한데 노이즈가 귀에 못 느낄 만큼 나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모르죠. 소리가 원래 조금 더 맑게 잘 나야 되는데 좀 덜 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눈에, 이게 볼륨이 작을 때는 모르겠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것이 같이 커진단 말이죠. 노이즈, 파장이. 그러니까 소리가 크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진짜 소리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차폐가 중요한데, 차폐가 만약에 잘 돼도 앰프의 스피커 결선 방법, 스피커 선이 스피커에 개선되는 방법,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이 딸려온단 말이죠. 거기서 손실, 여기서 손실, 저기서 손실, 결선에 대한 손실, 결선에 대한 단자의 단자가 우리가 뭐 말고 단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견이다. 그럼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견의 등급 준하는 말급 단자를 써야 되겠죠. 말급 단자가 유견 등급 지구상에 없습니다. 뭐 있는가 하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으로 말급 단자를 만들면 비싸지기 때문에 뭐 홈오디오에서 몇십만짜리는 그걸 되겠죠. 근데 우리 카오디오에서 몇십만짜리 단자를 어떻게 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찝을 때에 단자에 찝을 때 잘못 찝으면 또 거기서도 또 지황치가 생기죠. 6엔짜리 단자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 6인짜리 단자를 쓰고 잘 했어. 잘 집었어. 또 그래도 요쪽에 또 산소 접촉 방수 작업이 잘못되면 또 나중에 부하가 생기죠. 저항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손실 없는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를 안 쓴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주로 뭐 좋은 소리 위해서 노력 안 하면 그냥 건성으로 노력하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반 딱 떠야 되겠죠. 반.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리죠. 단자 콕 찍는 것보다는 반 딱 떠개가지고 반반 딱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반반 되죠. 여기 굵은 심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왼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쪽이고 잡아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보이죠? 요 심선 굵은 거 가운데 번하죠. 다른 거는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데 얘만 굵다 이 말이야. 얘만 차이 나죠. 여기 몇 밀인가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하네. 0.8? 0.8쯤 됩니다. 0.8mm. 0.8mm 단선심 굵은 겁니다. 굉장히 굵은 겁니다. 단선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닥 꼰 것도 재보고 있거든요. 0.8이면 굵은 축에 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는 그런 게 구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단심선이 왜 존재하느냐? 이 단심선 굵은 게 존재하는 거는 소리의 지향성, 속도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탄탄함, 소리의 탄탄함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드러운 선이 많은 거는 뭐냐? 아주 부드럽지 않게 가는 거. 굉장히 가늡니다. 저도 이제 완전 가는 게 있고 중간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섞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노하우겠죠. 완전 가는 거 또 어중간하게 이것도 뭐 보이려는 건 모르겠지만 아주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빌 만큼 되는 그 다음 굵은 거 이건 아주 강하죠. 이게 이렇게 골고루 섞하는 이유가 고음, 중음, 중저음, 저음을 동시에 잘 보내겠다는 의도. 그리고 가닥이 굵다. 그러면 풀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한 넓혀서 보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의 굵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 요 잡아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 이쪽으로. 그럼 요것을 이제 잘 까야 됩니다. 잘 까고. 이렇게 잘 까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반을. 잘 안 되네. 위에서 그냥. 뻣뻣한 선과 굵은 선, 중간 굵기의 선 골고루 있다 이 말이죠. 요파 선이 좋은 선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기 살짝 여기까지 종이가 남아 있으니까 떼내버리고 잘 안 떨어지네.
이제 여기 말굽 단자를 형태로 만들 거죠. 아까 스피커 모양 보셨죠? 하시고 말굽 단자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피스를 볼트를 조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볼트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딱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스피커가 열이 딱딱하니까 열이 딱딱해야 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죠. 그러면 열이 돼야 되네. 이런 형태로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와서 돌면 되죠. 그대로 들어오면 되네. 요 방향 이대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줘야 되니까 제가 이 스티커를 좀 미리 준비한 것을 응용해서 이것도 미리 이제 뽑아놨고 요 속에다가 줘올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들어와도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네. 조금 낮긴 한데 조금 높일까요? 이렇게 좀 높여서 바닥을 조금 높여서 이렇게 해봤어요. 요 형태에서 좋을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잘 안 보이겠네요. 제가 이걸 잡고 밀어넣죠. 왼손으로 좋아서 이렇게 이제 원 고리가 100% 속에 다 압축이 되죠. 원래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처리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좀 줘서 얘는 뭐 그렇게 세게 줄 필요 없고 손으로 항상 이렇게 손으로 압축을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렇게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들어올 차례죠. 얘가 살짝 들어오죠.
이거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왼손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해가 방금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요 행태가 그대로 놓여지겠죠. 자리를 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좋았던 요 피스 자리 딱 맞는가 보고, 그럼 M 마이스트로 마크가 12시 방향으로 가면 되고, 요대로 들어갈 겁니다. 요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방수 처리를. 요거 조금만 더 좋아보고. 여기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일 때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움직여보고. 잘 됐고, 요리 들어갈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되죠. 요대로 두면 이제 이런 것도 살짝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제 충분히 압축이 잘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분, 공기 접촉, 수분을 좀 막는 방수 작업을 해야 되죠. 도화 아니니까, 특히 도화 안은 그런 이제 부분이 많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해서 이래 가지고 이제 부틸 테이프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뭐 그런 거 써도 되고,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부틸 테이프가 별로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막 손에 떡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혀질 거니까 이걸 감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물에 담그면 뭐 물이 들어올지 몰라도 그냥 빗물 정도는 이 금도금 단자에 빗물 정도는 이제 녹슬지 않도록 다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래 하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단자에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단자는 제가 뭐 이 회사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 빗물이 떨어지고 해도 녹자라 약간 녹색 있지 않습니까? 녹 찌르면 나타나는 거 그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 단자가 도움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이제 신뢰가 저는 가는 거죠. 옛날에는 MB커드라는 회사를 운영했고 지금은 M마이스터로 회사를 운영하죠. 이 엔지니어가. 근데 이런 단가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옛날에 한참 이제 인기 있게 많이 팔았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분 접촉에 대한 부분 당연히 공기 접촉은 이제 뭐 없다 보고 문자가 아니니까 이제 수분에 대한 접촉 조금 전에 그 구리선들이 이렇게 이제 접촉되면은 서서히 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면 소리에 손실이 오죠. 근데 이러한 모든 접촉이 이 스피커 한 군데 두 군데지 않습니까? 앰프에 한 군데 두 군데. 그러면 스피커 한 짝에 네 군데 접촉이 생기죠. 그리고 스피커 6개면 4, 6, 24. 24군데는 접촉이 생기지 않습니까? 24군데의 접촉 단자가 24군데 다 50% 비례해졌다. 소리의 변화가 오죠. 근데 모르는 거죠. 차주는. 아, 세월이 지났어. 이런 소리 나는가 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ICL 선도 많지 않습니까? 납땜 불량, 배선의 어떤 뭐 차폐, 기능, 그리고 또 전원선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접촉이 100군데, 200군데 될 건데 그것들이 뭐 반 정도가 5%, 10% 접촉에 불량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갖고 소리는 하나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것이 5%, 10%, 15%, 20%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 한 군데라도 이제 이 방음망을 잘 이렇게 형성시켜 줘야지 세월이 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고급 배선을 쓰고 좀 스피커가 좀 고급이고 오디오 시스템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차주나 우리가 작업하는 사람이나 오디오 시스템에 신경을 써야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써야 되는 차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촉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근데 접촉이 한 군데 그거 뭐 어떨까? 예, 그런 마인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만 더 저쪽으로 가서 요 원래 자리에 딱 맞춰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게 행태가 V머리 나사는 맞지 않는 행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둥근 머리 나사 피스를 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맨이 저작 합판의 아데린 맨이 이 철판에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피스를 촘촘하게 많이 줘야죠. 이렇게. 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작 합판의 아데링을 또 넓게 했지 않습니까? 넓으면 이제 질량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질량이. 그리고 그 질량이 이 철판에 하나가 최대한 하나가 쇠는 아니지만은 쇠하고 나무가 접착되는 사항이지만은 최대한 이 나무가 쇠하고 같이 하나의 물체가 되게끔 최대한 하나의 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아데링을 최대한 넓게 짜고 넓게 짠 아데링도 철판에 본드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 또 풀 수 이게 피스로 이렇게 줬는데 4군데보다는 8군데가 더 좋겠죠. 골고루. 그러면 철판이 팽팽하고 이 아데링도 판판한 아데링이고 그러면 이 표면은 대표로 밀은 것처럼 전체가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피커를 좋을 때 굳이 이쪽에 허범제 같은 스펀지를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안 넣는 게 왜냐면은 이 스피커 프레임도 완전 판판하고 철판도 판판한 데다가 철판에 덧대는 아데링도 판판하이 그것도 피스를 골고루 압력을 적당하게 동시에 비슷한 압력으로 딱 좋았기 때문에 판판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스피커가 또 이 아데링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물질이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스피커 프레임과 이 콘지는 움직이는 콘지는 스피커 프레임에 붙어 있고
실제 소리 내는 게 움직이는 콘지지만은 스피커 프레임이 콘지를 잘 잡아줘야만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순수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또 떨리면 안 되죠. 이 프레임이 떨리거나 이게 여기는 많이 박히고 여기는 적게 박히고 우글우글하게 프레임이 존재한다. 그건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아데링에 잘 붙도록 이 접착 표면이 잘 연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스도 최대한 많이 박으면 아데링과 하나의 물체로 된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아데링도 철판의 하나의 물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보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큰 노력 없이 완전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피스를 줘오는데 또 뭐 피스가 삐리하게 뭐 한 4개만 걸쳐듯이 좋았다.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피스도 이제 어떤 피스를 쓰느냐, 이게 둥근 머리 접시를 쓰게 되면은 눌리는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둥근 머리 접시를 쓰는데 피스가 좀 많이 박히죠. 많이 박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거.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다. 두꺼운 거로. 그러면 피스 4개 해도 되죠. 그때는 볼트로 좋을 수도 있고, 지난 동영상 NQ5에 동아데링 되고, 볼트로 좋은 거 봤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것을 최대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얼핏 보면 뭐 성의 없이 보일란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넓게 이 아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립할 때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는 부분을 깎아내고 요 부딪히는 부분도 깎아내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 의도대로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색칠도 하고 막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굉장히 맑은 소리, 뚜렷한 소리를, 맑고 뚜렷한 그런 소리를 재현하는 스피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끝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배선의 끝 그 예쁘게 만드는 거 이제 보여준다 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